봅시다. 토픽별 산림기사 기출문제 해설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전 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21번 임도의 실설계입니다. 134회 4교시에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도의 실설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37회 3교시에서 임도 설계 시 수해 방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해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설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도의 실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에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 실행 당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설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중 임도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의하되 수해 방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도 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과 유역 전체의 유설항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을 되도록 설계하고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불로미 포장, 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합니다. 배수관 유출부에는 원지반 연결되는 물바지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하고 임도 설치로 인하여 뿌리 발생하는 나무뿌리와 가지 등이 강우시 유출되거나 경관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 정리 또는 임지의 비배효과와 송틀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공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임도 노선은 과다한 산림훼손 방지와 경관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허리 부분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및 기존 임도 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도시설과 크게 임도시설과 산불 예방 진화시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산불 예방 진화시설은 2010년 3월 10일 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임도 설계 기준을 보면 먼저 기본조사로 조사 시기, 방법, 사업비 산출이 있고 실시 설계에서는 현지 측량으로 중심 측량과 종단 측량, 횡단 측량이 있으며 각종 조사에는 수문 및 배후 구조물과 그리고 토질 조사, 용지 및 지정물 조사, 각종 설계인자 조사 등이 있습니다. 수문 및 배수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고 도면제도에는 제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있고 설계서 작성, 현장조사, 실명제, 그리고 설계서 납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선임도 시설 기준에는 차량 규격과 속도 기준이 있고 너비에는 유효너비, 기럽개, 옆도락 너비, 축주 한계,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등이 있으며 곡선 반지름에는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그리고 배항곡선, 헤어핀 곡선이 있습니다. 기울기에는 종단과 횡단과 합선 기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단 곡선, 노면의 시공, 옆도랑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해서 옆도랑과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사방댐 물로미 포장에 설치해서 수용 사방댐과 물로미 포장이 있으며 대피소 및 차돌림 곳에 대피소의 설치 기준과 차돌림 곳의 너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선임도의 시설 기준으로 노면, 절토, 성토
기준에서 피해 방지, 절도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그리고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 잇목벌채와 표토 제거, 토사 채취장과 유용토 운반 작업장의 설치, 그리고 암석 자르기 등이 있습니다. 교량 암거에는 홍수 단면, 높이, 너비, 복토, 사하중, 활화중, 종단 기울기, 교각 중간벽 등이 있으며 파종 녹화로 대상지와 파종 녹화의 시기,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가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야생동물 이동 통로, 그리고 설계 지침서, 현장 감독관의 임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불지나 인도의 시설 기준은 설치 대상지, 차량 규격 속도 기준, 그리고 너비에서 유효너비, 기럽게 옆도랑 너비, 축주 한계,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등이 있으며 곡선 반지름에는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배항곡선이 있습니다. 기울기에는 정단 기울기와 기울기, 횡단 기울기, 합선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면의 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옆도랑,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 취수장의 설치 및 내화수림대의 형성이 있으며 내용에는 옆도랑,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 그리고 취수장, 내화수림대 등이 있습니다. 소형사방댐과 물로미 포장에 설치해서 소형사방댐과 물로미 포장이 있고, 대피소, 차돌림꽃 및 정차 작업장에서는 대피소의 설치 기준과 차돌림꽃의 너비, 정차 작업장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노면과 절토, 성토에서는 피해 방지, 그리고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그 다음에 성토, 구조물의 설치, 소단 설치, 잇목벌채, 표토 제거 등이 있으며 잇목벌채, 표토 제거 등에는 노면과 절토면, 그리고 성토면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 채취장, 유형토 운반 작업장의 설치가 있으며 암석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랑 암거에서는 통수 단면, 높이, 너비, 복토, 사하중, 활화중, 그리고 종단 기울기, 교각과 중간벽이 있으며 파종 녹화에서는 대상지, 파종 녹화의 시기,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교행과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임도의 시설 기준에는 작업임도의 설치 대상지와 차량 규격과 속도 기준으로 차량 규격과 속도 기준이 있으며 너비에는 유효 너비와 옆도랑 기럽게 너비가 있고 기울기로는 종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 합선 기울기가 있으며 배수 시설로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 물로미 포장 등이 있습니다. 기타로 노면, 사돌림꽃, 소단 등이 있습니다. 토픽 122번 임도 설치 규정에서 절도 사면 붕괴 우려 지역입니다. 122의 1교시에서 임도에 절도 사면 조성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절도 사면 기울기를 살펴보면 지질, 토질, 함수량의 변화, 그리고 지하수위, 용수의 상황, 풍화의 정도, 성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치 높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절도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의 표를 보면 암석지의 경우 경암은 1대 0.3에서 0.8, 연암은 1대 0.5에서 1.2, 그리고 토사지역은 1대 0.8에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지역은 절도면의 높이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사면형을 보면 사면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A는 단일 기울기로서 절치고 7에서 10m 이하의 경암에 적합하고, 그림 B는 암질이 다른 층마다 기울기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며, 그림 C는 절치고가 7에서 10m를 초과하며 암질이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한 공법인데,
소단을 만들기 때문에 초기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나 시공 후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며 교통상으로 안전한 이점이 있습니다. 소단의 폭은 보통 1.5m가 표준이고 소단에는 5에서 10%의 횡단물매를 주며 설치 높이의 간격은 절치구에 따라 다르나 5에서 10m 간격으로 합니다. 그림은 본 바닥 상태와 절지 사면의 형식입니다. 그림은 A는 단면기울기로서 절치구가 7에서 10m 이하의 경암이고 B는 암질이 다른 층마다 길이가 다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치면입니다. 절치 이렇게 오고 C는 절치구가 7에서 10m 초과하며 암질이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한 공법입니다. 이렇게 절치하고 소단을 만들고 절치, 또 소단을 만들고 절치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도의 절도사면 조성지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절도사면 조성지 주의사항으로 자연상태 본바닥을 절치할 때는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므로 설계 시에 토질 그리고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보호공법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주의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 수위가 높고 사면의 용수가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토수층과 점토층 등이 교대로 층을 이루고 있고 그 경계면의 경사도가 절치면의 경사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그리고 수성암의 경사층이 절치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경사진 곳, 사문암, 혈암, 전파암 등의 변질암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산사태 또는 산허리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곳, 그리고 단층 또는 단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 물을 함유한 세립분이 많은 사층, 그리고 연한 점토, 경면 표상, 그리고 모상균열이 있는 경점토가 있는 곳 등이 되겠습니다. 절토의 피해 방지를 보면 먼저 노면 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경사 구간의 경우에 하나여 반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 절토,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원집 안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절성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절토사면의 기울기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때, 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절성토 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성토 사면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 기능이 포함된 안전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절토면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전과 피해 방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인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 성토면 사업비 기준에 의하면 구조개량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 중 100분의 30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전과 피해 방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토면의 인목 벌채와 표토 제거는 노면 절토 대상지에 있는 인목, 관목을 포함하여 그 뿌리 그리고 표토는 전량 제거 반출합니다. 이 경우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인목기술 3권 인목경영 4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3번 곡선설정법입니다. 98회 2교시에서 인도 설계에서 곡선부 설치 방법 중 교각법, 그리고 111회 1교시에서 인도의 곡선 설치에서 교각, 그리고 113회 4교시에서 인도의 측량 설계 시 사용하는 곡선 설정 방법 가운데 교각법, 평각법 및 진출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곡선 설정법의 개념, 인도 설계에서 곡선부의 설치를 살펴보면 곡선부의 중심선이 통과하는 점, 곡선 시점, 중점, 종점을 현지의 말뚝을 박아 표시하는 것을 곡선 설정이라고 합니다.
임도에서는 내각이 155도 이상일 때 또는 교각이 15도 이하일 때에는 곡선 설치를 생략합니다. 반지름이 크거나 또는 중요한 개소에 대하여 곡선부 내의 중심선은 평각법으로 설치하고 곡선 말뚝을 현재 설정하는 데에는 보통 교각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곡선부 설치 방법에는 교각법, 평각법, 진출법이 있습니다. 먼저 교각법은 교각이란 IA로 표시하고 두 곡선이 만날 때 교점에서 두 곡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을 알고서 필요한 곡선을 설정할 때 유용한 곡선 설치 방법입니다. 즉, 한 개의 굴곡점에 단곡선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임도와 같이 비교적 반지름이 작은 곡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곡선상의 세 개의 주요점, 즉 곡선 시점, 곡선 중점, 그리고 곡선 종점으로 곡선을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으로는 곡선 반지름을 결정하고 곡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알파 내각은 180도에서 빼기 세타이고 TL 접선 길이는 R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이며 ES 외선 길이는 R 곱하기 세크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고 CL 곡선 길이는 2 파이 R 360도 나누기 세타입니다. 내각과 교각 및 접선 길이를 미리 알고 반지름과 외선 길이를 구하는 경우에는 R 반지름은 TL 접선 길이 곱하기 코탄젠트 2분의 세타입니다. 그림에서는 교각법에 의한 곡선 설치를 살펴보면 먼저 BC는 곡선 시점입니다. 곡선 시점. 그리고 TL은 접선 길이이며 IP는 교각점입니다. 교각점. 그리고 여기 보이는 ES는 곡선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곡선 시점, 그리고 곡선 MC 곡선 중점, 그리고 곡선 EC 곡선 종점, 임도 그리고 곡선 반지름입니다. 종점이고, 그 다음에 CL은 곡선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곡선 길이를 C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타는 교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교각이고 그 다음에 내각은 180에서 교각을 뺀 게 여기 이 부분이 내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각이. 그리고 M은 중앙 종거입니다. 여기 BC 곡선 시점에서 곡선 종점의 직선에서 여기 그 곡선 길이 가운데에 있는 까지의 거리 MC까지의 곡선 중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R이 곡선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분의 세타입니다. 이 세타의 반절이 2분의 세타입니다. 다음 평각법은 노선 측량에서 현장에 절선에 대한 평각을 구하여 곡선을 설치해 나가는 곡선 설정 방법입니다. 평각법은 트랜시스로 평각이라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평각을 측정하고 테이프자로 거리를 측정하여 곡선상의 임의의 점을 축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축설되는 결과는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어 중요 곡선에 주로 이용됩니다. 반지름이 크거나 중요한 개소에 대한 곡선부 내의 중심선은 평각법으로 설치합니다.
그림은 평각법에 한 곡선 설치를 나타냅니다. R은 곡선 반지름이고 BC는 곡선 시점, 그리고 R이 알파 세타가 내각입니다. 내각이 있고 내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S는 여기서 S는 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현의 길이를 나타내고 R이 곡선 반지름입니다. 다음은 지출법으로 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절선편거, 현편거 및 곡선 반지름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준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폴과 테이프자만으로 곡선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림은 진출법에 한 곡선 설치를 나타낸 것으로 S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Y는 절선편거입니다. 절선편거 그 다음에 EY가 현편거입니다. 현편거 EY 현편거고 R이 곡선 반지름이고 BC 곡선 시점과 그 다음에 곡선 EC 곡선 종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임업토목공학 2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4번 교각법입니다. 곡선 설정법에서 교각법 90회 4교시에서 임도의 곡선 설정에 있어서 교각법에 의한 곡선을 평면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화하시고 각각의 곡선 인자에 대한 공식 및 그 위치를 표시하시오. 평면 측량 결과는 측선 AB의 방위각이 45도이고 측선 BC의 방위각은 135도이다. 단 측선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임도 곡선 설정에 있어 교각법에 의한 곡선을 평면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평면 측량 결과 측선 AB가 방위각이 45도, 그 다음에 BC의 방위각이 45도이므로 여기서 BC의 방위각은 135도입니다. 135도. 그래서 교각은 135도에서 45도를 빼면 90도가 됩니다. 내각은 180에서 교각을 빼면 90도가 됩니다.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림을 아까 보면 여기 곡선 시점 여기서 45도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교각 IP, 여기 IP는 교각점입니다. 여기는 교각점이고 여기는 곡선 종점. 곡선은 이렇게 곡선 여기가 중점이고 곡선 길이는 이렇게 임도의 곡선 반지름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선 길이 ES, 그리고 이쪽에서도 135도입니다. 135도. 그리고 각각의 곡선 인자에 대한 공식 및 그 위치를 표시하시는데, 각각의 곡선 인자에 대한 공식은 곡선 반지름을 결정하고 곡선을 설치하는 경우 교각법에서는 곡선을 규정하는 여러 인자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각은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고, TL 그냥 교각을 뺀 거고, 세타 교각을 뺀 거고, TL 접선 길이는 곡선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1인 교각 세타고, 외선 길이 ES는 반지름 곱하기 세크의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곡선 길이는 2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곡선 반지름의 교각 360도의 세타 이어서
계산해보면 0.01464 반지름 곱하기 세타입니다. 교각 세타는 IA로도 표시하고 세타로도 표시합니다. 교각은 두 개의 측선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노선 측량의 경우 측선의 연장선과 해당 측선이 이루는 각을 말하며 이는 180도에서 내각을 뺀 걸로 구합니다. 토픽 125번 임도 설계 순서입니다. 92회 1교시에서 임도 설계 순서를 차례대로 들고 간단히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임도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임도의 설계에는 신규로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와 기설 임도를 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거나 그 노선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산림의 개발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임도를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도의 설계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임도의 이용이 편리하여 임산물의 반출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비의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비가 적게 들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의 시공 후 집재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공사 후 시공 후 유지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산청과 연락 기능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도의 설계 업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조사, 답사, 예측과 실측, 그리고 설계도 작성, 공사 수량의 산출, 설계서 작성 순으로 임도 개설을 진행합니다. 임도 설계 업무의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은 중심선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용지 측량, 그리고 구조물 및 토질 조사, 그리고 기타 조사의 실측 업무를 하며 설계도 작성에는 위치도, 정규도,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다음에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도, 용지도, 그 다음에 설계도 작성이 끝나면 공사 수량에 산출하고 그 다음에 최종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정규도입니다. 정규도. 그리고 예비조사에서는 기초조사에서 이용한 도면, 수치 지형도와 항공사진 등과 지형을 분석합니다. 수문 및 배수 구조물과 토질 추정조사, 용지 및 지작물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통과할 지점과 피해가야 할 지점을 찾습니다.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고 주요 통과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도상의 노선 선정은 등고선이 있는 지형도에 임목이 있는 지역과 장래, 원목 수송 방향을 표시합니다. 임도 계획안을 제도용 양각기 계획법으로 지형도상에 표시합니다. 다음 답사에서는 지형도에서 검토한 노선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답사하고 애정선을 확정하고 옹벽 등 구조물과 토질, 경사도 작업 난이도를 조사합니다. 우선 임도의 시작점을 확인하여 공사 차량과 목재 반출을 위한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노출 안반의 여부와 토질, 계류의 형상, 그리고 편입 부지에 대한 계략적인 면적을 확인합니다. 또한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묘지와 임도 상관관계, 임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계곡부의 관매설 지점, 그리고 사면 안정을 위한 흙막이의 설치 여부, 예정지 내의 임상조사, 기개설된 임도 노선 등을 조사합니다. 예측, 예비 측량에서는 확정된 예정선을 경사 측정기, 방위 측정기, 거리 측정자 등으로 실측하여 예측도를 작성합니다. 간단한 기구로 측량하여 예측도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기점, 종점, 각종 공작물, 가설 지점, 임도 분기계소, 그리고 기타 주요 통과 지점의 예측 말목을 받고 구간마다 고저차, 거리 및 구배 등을 측정합니다. 숙련을 거듭함에 따라 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나 지형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노선 등에는 예측을 실시하고 적당한 노선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 실측은
예측의 결과 노선의 기점과 종점 그리고 경과 지점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노선을 현지에서 독설하여 본 설계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각점을 설정하고 곡선을 측설한 다음에 평면 측량과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순으로 실측을 실시합니다. 설계도 작성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 설계도, 표준도, 전개도, 용지도, 위치도 등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공사 수량 산출에서는 공정별로 직계표를 작성하고 누계하여 적용하며 평균을 산출할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합니다. 설계 도면에 따른 공사 수량은 사방 폼셈이나 건설공사 표준 폼셈을 적용하고 공정별 공사 수량은 간단한 것은 표준도나 종횡단면도에 의해 단면적과 길이가 산정되지만 주요 구조물은 구조물 자체의 상세한 도면이나 재료표를 참조하여 직접 수량을 산출합니다. 끝으로 설계서 작성은 현지 측량과 재조사가 끝난 뒤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작성합니다. 공사의 기본이며 공사 시행의 지침이므로 공사 실행의 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표시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2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도의 설계도서 작성 순서를 살펴보면 임도의 설계도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외업으로 임도 현장 조사는 임도 선정, 임도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 그다음에 예비 측량, 그리고 실측,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내업 단계로 임도 설계서 작성으로 야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평면 중심선을 작성하며 곡선을 설치합니다.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유용토 곡선도를 작성합니다. 평면도를 완성한 다음에 구조물도 수리계산서 및 구조계산을 작성합니다. 배수구조물과 절성토, 사면구조물, 노면구조물, 기타 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임도설계 내역서 작성에는 공사 수량 집계표, 그 다음에 물가조사, 일이 대가 및 단가 산출, 그리고 예산 내역서, 원가 계산서, 공사 시방서, 공사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도설계 따라하기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